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현상으로 인해 미국 상류층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관세 폭탄에 동조하던 그들이 이 한국 제품을 뒤늦게 떠올리자 아차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것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며 전국 매장에 새벽같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길래 미국의 주요 정책을 뒤흔든 요소로 작용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랜든 핀치 로스웰이에요. 저는 보스턴에 있는 퓨처핏이라는 헬스테크 스타트업의 마케팅 전략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딱 맞는 운동 계획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저는 마케팅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 의견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어떤 시장을 공략할지 결정할 때는 제 말이 거의 법과 같았죠. 매일 아침 회의에서 저는 큰 목소리로 말하곤 했어요. 미국 시장을 먼저 정복하고 나서야 아시아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저는 성공하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가고 마지막에 아시아로 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사무실은 보스턴 시내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었어요. 넓은 창문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곤 했어요. 제 사무실은 회사에서 가장 넓고 전망이 좋은 곳이었어요. 벽에는 제가 성공시킨 마케팅 캠페인의 상과 인증서들이 가득 걸려 있었죠. 책상 위에는 항상 최신 애플 제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에어팟. 저는 애플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들의 제품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샌프란시스코 금융가에 있는 고급 운동센터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그곳에서 미래의 투자자들을 만나고 업계 새로운 소식을 알아내고 있다고 자부했죠. 운동센터는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최신 운동기구들이 줄지어 있었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세련되었죠.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이상한 점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센터 회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 워치로 건강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애플이 최고인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냥 잠깐 있다 말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삼성이 돈을 많이 들인 광고 효과이거나 애플 제품에 실망한 사람들이 잠시 다른 걸 써보는 거라고 여겼죠. 한국 회사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사로잡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 회사 대표인 로우건 테일러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로우건은 키가 크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퓨처핏을 처음부터 시작한 창업자였고 저는 그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죠. 브랜든, 잠깐 시간 있어? 로우건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로우건은 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주에 한국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한국이요?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을 거예요. 저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는 미국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해외 출장은 다른 임원들의 일이었고 저는 항상 본사에서 전략을 세우는 역할이었죠. 로우건은 눈을 빛내며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의 새 투자자 중 한 곳이 한국의 헬스코넥트라는 회사야. 그들이 가진 건강 데이터 분석 기술이 우리 제품과 딱 맞는데. 게다가 아시아 시장에 들어가는 걸 도울 수도 있고. 제 마음이 급격하게 가라앉았어요. 한국은 제가 가장 관심 없는 시장이었어요. 작고 중요하지 않고 미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 왜 제가 거기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대표님, 우리는 아직 미국 시장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잖아요. 제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로우건은 제 말을 끊었어요. 바로 그거야 브랜든. 우리는 너무 미국에만 갇혀 있어. 세계 헬스테크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 한국은 디지털 건강관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해. 가서 직접 보고 그들과 같이 일할 방법을 찾아봐. 일주일만 투자하면 돼.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김치, 케이팝, 그리고 삼성. 그게 전부였죠. 어떻게 그런 곳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로우건의 눈빛에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라고 부탁했어요. 로우건이 제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스턴의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더 소중하게 느껴졌죠. 일주일 동안 이곳을 떠나 전혀 다른 세계로 가야 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서울은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15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동안 창밖만 내다봤죠.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았어요. 일주일 후면 돌아올 수 있어. 그저 형식적인 만남만 하고 돌아오면 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여행이 제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알던 세계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앞에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경험이 가장 큰 배움을 가져다주는 법이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15시간 비행은 제 몸을 완전히 지치게 했고 시차는 제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을 둘러보니 제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천장은 햇빛을 온화하게 통과시키고 있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은 제가 갖고 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공항 도착장에서 헬스코넥트의 대표 김민준 이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김 이사는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로스웰 부사장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여정 많이 피곤하시죠? 저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네, 조금요. 호텔로 바로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에 짧게 한국 문화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차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김 이사는 저를 검은색 고급 승용차로 안내했어요. 차 안은 깨끗하고 가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분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죠.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였어요. 우리는 서울 시내를 지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에는 황금 찜질방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상한 글자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죠. 찜질방이요? 그게 뭐죠? 제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김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사우나와 휴식 공간입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최고죠. 라고 설명했어요. 내심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독특한 향기와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다양한 온도의 방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제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황토방에서 느껴지는 깊은 열기는 비행의 피로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니 몸속 깊은 곳까지 열이 전해지고 있었죠. 잠시 후 김 이사가 시원한 음료와 삶은 계란을 가져왔어요. 이건 얼박사라는 음료고 이건 찜질방에서 많이 먹는 구운 계란이에요.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계란은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네요. 이런 곳이 미국에 있었다면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제가 생각지도 않게 말했어요. 김 이사는 기분 좋게 웃으며 사실 미국 일부 도시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찜질방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경험은 역시 한국에서만 가능하죠. 라고 말했어요. 찜질방을 나온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한국 전통 요리를 먹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들이 걱정됐지만 한 입 먹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어요. 김치의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추고 있었고 불고기의 달콤한 간장 맛이 혀를 감싸고 있었죠. 처음 맛보는 음식인데도 이상하게 편안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중에 김 이사는 자연스럽게 헬스코넥트의 기술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한국 기업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이 제 고정관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기술이 뒤처진 작은 나라였는데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은 전혀 달랐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만 해도 이 출장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내일 헬스코넥트 본사를 방문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한지 궁금해졌어요. 내일 회사를 방문하면 진실을 알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헬스코넥트 본사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그들의 회사 건물은 정말 멋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떤 테크 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가득했어요. 유리와 철로 된 외관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고 건물 주변에는 잘 가꿔진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열정적인 표정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회사 곳곳에서는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상과 트로피가 전시되어 있었고 벽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안내를 받아 넓은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헬스코넥트의 핵심 팀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EO 박서연 사장님, CTO 정태우 이사님,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담당 부사장 리사 김 씨였어요. 그들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국제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정태우 이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로스웰 씨, 우리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저는 호기심에 끌려 바로 동의했죠. 그러자 그들은 저에게 최신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게 했어요. 손목에 차는 순간 그 가벼움에 놀랐습니다. 어떤 피트니스 트래커보다 가볍고 얇았어요. 화면은 선명했고 터치에 즉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앱을 통해 제 건강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정확도로 제 몸 상태를 파악하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 같은 정보까지 보여주며 맞춤형 운동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모든 정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표현했어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었습니다. 박서연 사장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품질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전 내내 데이터 보안 시스템,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리고 세계 시장 진출 전략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회의실 화면에는 다양한 차트와 그래프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었고 그들의 설명은 명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가지고 있던 작은 아시아 국가의 이미지는 순간순간 무너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신선한 한식과 서양식이 조화롭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리사 김 부사장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브랜든,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당신 회사가 아시아 시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죠. 저는 갑작스러운 직설적인 말에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 싱가포르, 중국, 일본 모두 헬스테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이곳 소비자들은 매우 까다롭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들을 만족시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두 회사 모두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분주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김민준 이사님은 저를 서울의 유명한 스타트업 행사에 초대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대화와 열정적인 토론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한국 사업가들과 기술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스탠포드, MIT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 시장에 대해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젊은 사업가 윤지훈 씨였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MIT에서 공부한 후 실리콘밸리에서 5년간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AI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배운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의 빠른 실행력을 합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윤지훈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내일은 이 모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나흘째,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헬스코넥트와의 협력은 분명 큰 기회였지만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비즈니스 철학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주장해온 미국 중심 전략을 뒤집어야 했어요. 호텔 방에 앉아있는 동안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복잡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로우건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함께 일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로우건 사장님의 목소리가 기뻐 들렸어요. 그는 본격적인 파트너십 논의를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예비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지지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미국 중심 세계관이 얼마나 좁았는지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밖에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비가 내리는데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마치 무지개 같은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걷다가 작은 술집을 발견했어요.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더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술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어요. 처음 마셔보는 소주는 생각보다 강했고 목으로 넘어갈 때 화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이 모든 시간 동안? 술집 주인 아저씨가 제가 외국인임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한국 좋아요? 아저씨가 서툰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요. 소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뒤로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한쪽 면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술집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서울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가진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헬스코넥트 팀과의 마지막 회의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임할 거예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비가 그친 하늘에는 몇 개의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단순한 업무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기록하는 글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저에게 사업상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업 철학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로우건 대표와 다른 임원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헬스코넥트와의 협력 계약 내용뿐 아니라 한국 건강기술 산업 현황과 그들의 뛰어난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우리 회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지역 회사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적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로우건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든, 정말 놀라운 변화야. 솔직히 네가 한국에 가기 전에 많이 걱정했어. 네가 항상 얼마나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경험이 너를 크게 바꾼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어요. 미국을 넘어 세계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전하는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헬스코넥트와의 협력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 분석 기술과 우리의 인공지능 운동 솔루션이 합쳐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새 제품이 탄생했어요. 첫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출시 후 6개월 만에 우리 제품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성공했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헬스코넥트와 새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준 이사는 이제 저의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브랜든, 이번에는 찜질방 말고 다른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타며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했어요. 강가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 세계적인 마케팅 전략. 정말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한강이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깊이 감사했습니다. 한국 출장은 단순한 업무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이 최고라는 좁은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혁신을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처음에는 그토록 꺼렸던 한국 출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로우건이 저를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법이지요. 다음에는 제가 보스턴에서 당신을 안내할게요. 제가 김민준에게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한국어도 조금 배워오세요. 네, 약속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 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우정과 협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